자, 두 번째 주제로 저희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 이제 그 조희대 사법부의 대법관들 3명이 이제 또 새롭게 취임을 했습니다.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왼쪽부터 해가지고 박영재 그리고 노경필, 이수견 이렇게 이제 세 분의 대법관이 새롭게 취임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언론사들이 분석하고 있는 거는 중도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중도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법관이 중도적인 어떤 성향 뭐 물론 이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판결을 내린 결과를 보고서 어떤 사안은 뭐 무죄라고 했다가 어떤 사안은 뭐 유죄로 했다 약간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중도적인 성향이라 한 것 같은데 원래 사실 이념적으로는 중도적이다라는 게 뭐 있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이자 사상이기 때문에 경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좌파가 되고 뭐 또 문화라 그래가지고 사회라 그래가지고 우파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어떤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 중도보다도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취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세 분이 전부 다 강조하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관이 취임했을 때 같은 경우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경필 지금 이제 대법관 같은 경우도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 민주당 개딸들 말고는 없죠, 그렇죠? 뭐 언제 무슨 뭐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판결이 안 나왔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딱 얘기하는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재판 지연 같은 문제가 되겠죠. 이화영 같은 인간이 재판 지연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도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노경필 대법관이 지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확하게 재판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첫 단계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재판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박영재 또 대법관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지금 재판을 2개나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고 10월 말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년 2월 달에 정기 인사 전에 이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신준우 부장판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전에 조상규 변호사님 아마 이거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야, 쟤 혼자 뭐 하냐 이러실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조상규 변호사님이 계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잠깐 이제 주차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뭐 하나 싶으실 텐데 이따가 다시 등장하실 거고요. 조상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약간 자기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놓고서 얘기했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난번에 그 영수회담 했었을 때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딱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치산변 특검 바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지가 뭐 스탑워치 같은 것도 뭐 측정을 했는지 몇 분 몇 초로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도 막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들어갈 때 몸수색하고 들여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을 일단 반납. 그다음에 스타벅지 반납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뭔 살다가 대통령이랑 그 영수회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만나준 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가 몇 분 몇 초 얘기했는지 그거를 옆에서 측정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스타벅지 압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뭔가 딜을 치고 하고 싶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밀려있는 재판 중에 한 가지가 조국에 대한 재판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심까지 이제 1, 2심에서 전부 다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와중인데 도청 장치가 있다. 우리 변호사님이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차장 특검하라고 주장 특검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저 네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네, 그래서 이중 주차 주차난에 있어서 강남에서 우리 성재준 대표의 건물에 주차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혹시 아까 저기 클락션 계속 누르셨던 분입니까? 진짜 클락션을 사람이 욕하고 있는데 왜 누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성재준 대표를 이제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차량이 혹시 어떤 차량이요? 제가 아시는 분인가? 차량 BMW 하얀색이던데요. 저 남의 집에 됐어요. BMW 하얀색이면 저희 건물 그 차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다 저희는 위층이랑 다 아래층은 다 친하게 지내가지고 맞습니다. 옆 건물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시나 봐요. 맞아요. 옆 건물은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 어쨌거나 지금 변호사님 저희 그 얘기까지 딱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이 구속되면 조국혁신당이 아니에요 이제. 바꿔야 될 걸요. 황운하 혁신당. 황운하 혁신당. 근데 황운하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바꿔야죠. 혁신당의 주인이 매번 바뀝니다. 대변인 이름 뭐였죠? 신장식. 신장식 혁신당. 신장식 혁신당. 예, 신장혁신당. 신장혁신당. 예, 계속 바뀝니다. 10월달에 조국혁신당은 재보궐선거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도전해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배지 2개가 날아갈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네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지금 본인들 최고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갈까에 대한 문제이지 날아가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2석이 없어지면 1석이라도 빨리 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하고의 혈맹 관계도 경쟁 관계로 바뀌고 조국은 지금 1석이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석을 얻는 대신 민주당을 버리는 거죠. 그런 혈맹 관계는 약간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총선 때는 지민비조라 그래가지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찍자.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지역까지 먹겠다. 지역구까지 먹겠다. 조국은 지금 배가 고파요. 일단 근데 좀 있으면은 급식 먹으러 갈 것 같긴 한데 조국 급식을 먹어야죠. 급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일단 조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릴 게 조의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지겨워 죽겠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계속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쪽이 맨날 쪼개져가지고 나오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표가 또 나뉘어가지고 졌죠. 제발 좀 단일화를 좀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조 의원이 해직교사 특채에 대해 가지고 1, 2심에서 전부 다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가지고 헌재에다가 위헌 심판 신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가소롭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면 박근혜 대통령 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내지는 그 고위공직자가 어떤 스캔들 내지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이슈에 엮였을 때 직권남용이 무조건 들어가요. 소위 말해서 제가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돕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고소를 했던 것도 다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추미애 고소 4번을 그러니까 고발이죠. 고발을 4번 진행했던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그러셨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윤석열 그때 대통령께서 선거 캠프 꾸려지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직접 육성으로 전화를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줄구장창 썼던 내용은 추미애는 직권남용이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직권남용 걸리니까 위헌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헌재에서 일단 신청 자체를 받아주게 되면 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판결이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재판 지연 작전. 임기가 2026년도까지예요. 1년 지금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는 또 꼼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호한테 배운 겁니다. 최강호한테 배우고. 최강호가 그렇게 해서 거의 4년 임기를 다 채웠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정신대 할머니들 우리 그 윤미향. 예예 윤미향 윤미향으로 다 채웠죠. 남국이 다 채웠죠. 남국이 다 채웠죠. 그런 걸로 다 채우는 거를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스킬이 생겼다 그러죠. 키스 생겼다는 줄 알고. 스킬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임명되신 대법관 세 분이 전부 다 빠른 어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관 체제하에서 이재명이나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직도 시커멓나요? 네, 아직도 좀 시커멓긴 하십니다. 많이 시커멓네요. 네.